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한동훈이가 결정했겠죠. 의대생 정원을 내년에는 보류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요, 올해 1,500명 정도를 뽑고, 기존에 3,000명을 뽑고, 또 이번에 이제 의대생 1학년이 3,000명 있던 사람들이 유급이 되니까, 의대생 전원이 한 해 유급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학년이 7,50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한 해에 7,500명이나 되는데, 또 여기에 내년치 또 인원 4,000명을 더 뽑으면 이게 소화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수준이 3,000명으로 가고, 내후년에는 사태를 수습해서 다시 정원을 정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에 모두 발언해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당과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정하고 이런 뜻을 여러 경로로 용산에 전달한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친윤이라는 인유한 최고위원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들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정원 보류 방안에 찬성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간호사들이요, 지금 또 29일 날 파업을 한다 하고, 코로나는 번지고 있고 응급실이 마비되고 있고 추석 때 당장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속에서 이런 상태로 그야말로 끝까지 가버리면 지금 당의 불안감이 크다. 당연하겠죠. 한동훈이가 아마 다음 대선에 이 의정 갈등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의정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초래한 의사 정원 사태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30일 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만찬에서 이 문제에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는 2,000명씩 5년간에 10,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497명, 1,500명 가량을 늘리는 걸로 됐는데, 지금 의대생들이 학교에서 나가버렸고, 또 전공의들이 다 이탈해 버렸고,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방안을 내면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넣으면 의대 교수들조차도 집단 사직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근데 정부가 이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퇴로가 없으면 자기들도 뒷감당이 안 될까봐 내년 초만 늘린 정원을 뽑고 2026년 신입생부터는 정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10,000명 이상이 복귀하지 않고 복귀율이 1.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정부가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자존심이나 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면 각자 나중에 산산격파되어서 다 들어올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뜻대로 사태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일 날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또 총파업을 갖다가 선언을 했어요. 자, 간호송사 문제를 넣고 간호사들끼리도 지금 또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 전체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변이 KP3가 지금 더 무서워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말쯤에 35만 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할 거고 재유행세가 지난해 최고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변이의 핵심은 KP3가 주도하고 있는데 전염성은 오미크론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KP3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또 다른 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P3가 여러 차례 변이를 거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는데 우세종으로 이제 거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KP3 환자가 입원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것은 전파력이나 중증도 이런 것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의 압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살아남기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크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은 이런 변이가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치명률이나 입원율을 높이는 변이가 꼭 다가올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문재인이가 2021년 10월쯤에 위드 코로나를 한 이후에 한국에 이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당시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낮다 했지만 한 달에 8,000명 이상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정권이 시시할 뿐이고요. 의료계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죠. 자기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사망자가 한 달 만에 8,4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2020년, 21년 누적 사망자, 2년간 사망자가 8,170명인데 한 달 만에 3월 달에 지금 8,420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이 의정 갈등 수습 안 하고 여기에 지금 간호사들까지 파업하고 이렇게 됐다가 이제 코로나가 치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 기능 자체가 다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료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리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 과거에는 의사, 간호사, 전공의 등 다 모두가 희생하면서 이런 전대미문의 이 재난,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지만은 이제요, 이런 신뢰가 서로 다 깨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가 치명률이 높아져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